8월 30날이 개별공시 최초 공시시기잖아요. 90년 8월 30날 전에 취득한 개별공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법법 99조에 있죠. 원래는 지금 산식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산식은 90년 8월 30날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분수의 분모 90년 8월 30날 현재의 지방세 토지분 시가표준액, 즉 토지 등급 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85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등급 가액을 대입해서 84년 10월 1일 날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를 구했죠. 근데 이게 말썽이 났어요. 모든 양도소나 단세부터 마찬가지로 항상 계산식은 A 곱하기 B분의 C equal X 값이에요. 그러니까 환산취득과 양도시가 곱하기 양도당 일시가분의 최단 길시가. 그렇죠? 다 모든 산식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이게 발생이 됐냐면요. 지자체에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한차 개별 공시지가로 과세할까 이미 알고 있고 그럴 목적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도입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조세 저항에 걸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보통 토지 등급 가액은 시세의 약 10에서 20%예요. 지금 개별 공시지가는 시세의 약 60에서 70%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급은 1년에 보통 통상 제 경험으로는 약 3등급에서 4등급씩 올라가요. 올라가봐야 별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뭐 평방배당 1,000원, 평당 1,000원 올라가봐야 세금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5만원 나왔네, 오늘 5만 2천, 그냥 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가의 60, 70%의 시가 표준액으로 제한세 부과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세 저항이 걸려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세 저항이 걸리면 그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로 장차 제한세를 부과할 것이라 알았기 때문에 토지등급을 갑자기 올려버린 거예요. 89년 토지등급 만약에 100등급이라고 한다면 통상은 103등급이 돼야 맞아요. 90년도에. 근데 이것을 120등급, 130등급 올려버린 거예요. 올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모값이 B값이 크면 클수록 A와 C값은 상수값이에요. B값이 변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얻어진 X값 어떻게 돼요? 자꾸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면 환산취득가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환산취득가가 자꾸 내려가요. 그러면 세부담은 자꾸 커져요. 이게 말썽이 났어요. 민원이 발생된 거죠. 그래야 부랴부랴 개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개정했어요? 분모값을 평준화시키자. 플러스 89년 12월 30일 토지 등급 가액을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이 분모값이 적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X값이 커지게 되죠. 환산취득가 아까보다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법을 시행령을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좋아야죠. 그런데 토지 등급을 보시면은 토지대항 하단부에 토지 등급이 있잖아요. 안 써진 것도 있어요. 그것은 시리얼이라는 국토교통부에 인터넷망이 있어요. 들어가서 토지 등급을 조회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84년 10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복지가고 85년 1월 1일이 의제 취득 시기가 되죠. 즉 84년 12월 30일 이전까지 양도처에 국가가 뭐 하겠다? 과세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옛날까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조세 저항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보자는 얘기예요. 대입해보면은 90년 8월 3일 토지 등급 가액은 257등급이에요. 89년 12월 말 현재 등급은 250등급이에요. 됐죠? 근데 85년 1월 1일 등급을 대입해야 되는데 85년 1월 등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가 84년 7월 1일이에요. 근데 84년 7월 1일도 없어요. 근데 84년 1월 1일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84년 1월 1일 100등급을 분자값에 넣을까요? 컴퓨터는 이걸 뭘로 인식할까요? 이 100등급을. 만약에 84년 1월 1일 등급이 85년
1월 1일 전까지 올 거니까요. 근데 84년 7월 1일자로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을 했어요. 토지 등급도 전면 개편을 했어요. 84년 6월 30날까지는 평당 얼마 했었어요. 근데 84년 7월 1일자로 토지 등급을 아주 세분화하면서 그걸 평방 매다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 84년 1월 1일 등급이 유효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유효 기간 84년 1월 1일부터 84년 6월 30날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85년 1월 1일 등급을 알고 싶어요. 근데 직전기의 등급이 고시가 안 돼 있으면 직전기 등급과 동일한 걸로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85년 1월 1일 등급 100등급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컴퓨터는 100등급이 84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토지 등급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여러분도 그럴 거고 큰일 나요. 자, 84년 7월 1일 전에 시행된 100등급이 얼마인가 봅시다. 교재 390쪽입니다. 단위 명적당 토지 등급 가액표가 있죠. 위에서 보시면 84년 7월 1일 이후가 있고 84년 6월 30날 이전이 있어요. 그죠? 그 쪼갠 이유는 뭐예요? 지방세법의 세제 개편 때문에 바뀐 거예요. 자, 84년 6월 30날 이전까지 효력이 있었던 100등급이 얼마예요? 120만 9,995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84년 7월 1일 등급으로 가져가려면 등급표가 없으니까 가져가려면 84년 7월 1일 이후 등급에 120만 9천원에 가장 가까운 등급을 찾아보세요. 그 중간에 끼어 있죠. 그러면 가까운 쪽이요. 차이값이 적은 쪽으로 가세요. 그럼 뭐예요? 120만 120만 9천원. 어느 쪽에 가까워요? 120만 9천원이 257등급과 가깝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 분자에다 뭘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257등급을 넣어주셔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100등급을 집어 넣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0등급을 넣어버리면 이게 84년 7월 1일 이후 등급이 100등급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버려요. 그럼 얼마가 들어가요? 분자값이 얼마가 들어가요? 597원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이런 경우 왕왕이 있었어요. 그럼 납세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컴퓨터로 계산했는데요. 뭐 가입도 컴퓨터는 14,000통인 줄 알아요. 근데 언제 하느냐? 똑같은 땅을 같은 시기에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이 1억이 나오는데 자기는 4억이 나온 거예요. 왜 똑같은 시기에 사서 똑같이 팔았는데 왜 나는 4억이냐?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왕왕이 있어요. 토지 등급표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84년 1월 7월 1일 등급이 없는 경우가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요 상식은 외우지 않아도 당초고 A 곱하기 B분의 C라는 것만 알면 되면 여기다가 플러스 D에다가 나누기 2를 했구나. 그죠? 금방 기억하잖아요. 외우려면 못 외워요. 네. 자, 이제는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83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원래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 계산 방법이 예전에 국세청 유권 해석으로 집행되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국정감사 때 모 국회의원이 국정 질문 질의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네들 입주권 양도 차익 계산하는데 법령도 없다. 없는데 유권 해석으로 집행한다는 게 옳은 이 얘기냐. 네,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에 대해서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끌려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근데 누가 입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시행령 166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당초에 기존 부동산을 보유한 조합원이 조합에다가 제공하고, 옛날은 안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조합에 출자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모순이 생겼냐면 88조 양도의 정의에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뭐라고 하자? 양도로 하자. 다만 증여 추정이 걸리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담 증여에 부담 채무 상대는 양도로 볼게 라고 규정을 했어요. 거기에 출자란 말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현물 출자 등 그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 필요 없다. 그래서 미등기 과세되는 거죠. 관계없다. 유상 대가성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 내가 조합원으로서 기존 부동산을 조합에 출자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양도 문제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꾼 거예요. 조합에 제공하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공하고 조합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G를 받았다면 이를 뭐라고 부르자?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르자. 이를 내가 한다면 양도차익 계산을 이렇게 해라.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의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르다 현재 비과세권을 충족한 기존 주택이었다고 한다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가 맞겠죠. 맞는데 이게 비과세가 아니면 어쩔래? 두 번째, 비과세일지라도 그에 만약에 고가주택이면 어쩔래?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규정인데요. 시행령 166조 1항에 있는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모르면 신축 완성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주택의 양도차익도 계산 못합니다. 근데 그 계산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못 외워요. 외우려면 힘들고요. 두 번째, 제가 세무사에 가서 반나절 강의를 해요. 그때는 알겠대요. 근데 끝나고 돌아서면 하나도 못해요. 현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개업하고 있는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선배님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면 간단해. 자, 이해를 해볼게요. 한번. 이게 청산금을 납부할 때의 사유입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납부할 때 있고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가 있겠죠. 그죠? 자, 내가 당초 A점에서 2억이라는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갖고 있다가 B점에서 관리처분계 인가가 났어요. 네. 그 다음에 C점에서 조합 입주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양도는 조합은 지금 의무의 여지가 없죠. 하여튼 이건 무조건 실과과세예요. 그런데 선분 A, B 구간을 뭐라고 부르자?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이라고 부르자. B, C 구간을 뭐라고 부르자?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을 하자. 그러면 A, B 구간은 부동산 구간이에요. 당초에 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 경우로 가정합니다. 기상권자 해당 없어요. 자, B, C 구간은 무슨 구간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할성 권리 조합원 입주권 상태예요. 그 다음에 조합에다가 청산금을 납부했다면 이건 자본적 주출 비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분 A, B 구간의 양도 차익을 구해 봅시다. 5억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X하면 되겠죠. X는 A, B 구간에 투입된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취득세, 등록세, 취득을 때 복비, 뭐 등록 자본 지출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선분 B, C 구간의 양도 차익 구해봅시다. C점의 양도 실가엔 15억 빼기 5억 빼기 자본적 지출금액 3억이죠. 기존 부동산 5억에 평가받았는데 아파트를 8억짜리를 분양받았어요. 그럼 추가로 3억을 밀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억을 빼주고 마이너스 Y값을 해야죠. Y는 뭐예요? 양도 복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토지나 주택의 면적이 늘어나면 취득세를 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에요. 근데 세법에 있는 말을 해봅시다. 선분 A, B 구간인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은 B점의 평가에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빼기 실제 소요된 경우. 그죠? 자, B, C 구간의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C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빼기 실제 소요된 기금비.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이 수평선을 그어놓고 점 찍어놓고 물론 점 어디 찍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하는 여인의 점을 어디 찍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썰렁하네요. 이렇게 계산하죠. 단 A, B 구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뭘 해줘라? 장기고의 특별히 해줘라. B, C는 양도 차익 해준다 안 해준다? 못 해준다. 아예 95조 가로수에 딱 써놨어요. 옛날에 자꾸 말썽이 났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심판원과 우리수의 유권 해석은 양도한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라 한다면 부동산의 인식안이 B, C 구간도 장특공제를 해줘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예 95조 1항을 본법을 2항을 아예 개정을 해버렸어요. 안 된다. 조합 유축가 안 된다. 근데 대원칙이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